친구들은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아무리 해도 벽을 부딪히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했을 때만 허탈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예전엔 공부도 잘했고 상도 많이 받으면서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2 후반부터 성적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친구들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나만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번 중간고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두 과목의 서술형이 0점 처리되어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가장 열심히 준비한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더 허탈했고 지금은 반쯤 포기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전교 7등 안에 들겠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달렸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소설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 약간 이게 피아노 부분 쫙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데 왜 항상 제자리인 느낌이 들까요? 친구들은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아무리 해도 벽을 부딪히는 기분입니다. 누구는 각자 가는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길조차 너무 멀고 높아서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학생으로서 모든 걸 열심히 해내고 싶은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서 이런 걸까요? 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겪어봤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저는 이제 국어, 영어, 사회 요 세 과목 점수는 좀 잘 나왔어요. 네, 아무리 많이 맞아도 80점대였어요. 근데 수학, 과학은 이 점수가 안 돼요. 수학, 과학이 진짜 많이 약했어요. 만약에 국어, 영어, 사회가 이제 70점, 80점대였다 그러면은 과학이 50점대고 수학이 40점대였어요. 예. 웃지 마세요. 예, 점수가 이렇게 낮다고. 그래서 놀리지 마세요. 예, 만약에 점수가 다 높았으면 제가 서울대학을 갔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점수가 40점대였어요. 예. 그래서 수학이 너무 약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험 공부 때 수학 공부를 거의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시험을 봤어요. 본 점수가 나왔는데 4점이 나와버렸어요. 4점. 선생님도 OMR 카드를 몇 번이고 채점을 했대요.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점수 채점도 몇 번이고 했대요. 그런데도 4점이래요. 근데 그냥 4점이 아니라 4.4점이래요. 네, 아주 지옥 같은 점수예요. 네, 4.4점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을 씻고 봐도 우와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온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교무실에 몇 번 가가지고 OMR 카드 막 점수 막 채점 OMR 카드 마킹까지 다시 해보고 막 그렇게 난리 쳤는데도 점수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뒤에 진짜 수학 못하는 애들이 막 갑자기 위로 쳐 올라오고 제가 여기 바닥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와가지고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메타작을 해도 진짜 못된 게 뭐냐면 50점 밑으로 다 나와 이래가지고 50점 밑에 있는 애들 다 나와가지고 매질을 하는데 저 10점당 한 대씩 해가지고 이제 맞았으니 다행이지
이거 점당 한 대였으면 전 거의 한 40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점당 한 대 가지고 4대를 막 때리고 막. 진짜 너무 마음이 그때 아팠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풀이 가정은 다 맞았는데, 풀이 가정은 맞는데, 거기에서 계산이 다 잘못돼가지고, 답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왜 정답을 다 비껴나갔냐. 이런 거예요. 진짜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다음날 시험, 다른 날들 이제 시험, 그것도,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되게 허탈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이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했을 때만 허탈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걸 공허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허함이 들 때, 우리가 이 공허함이 드는 순간 이유가 뭐예요? 공허함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남는 게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뭐 어떠한 아웃풋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는 공허함이 아니어서 공허함인데 우리가 그 공허함을 깨닫지 못해서 공허함이 와도 이 공허감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이 공허감에다가 계속 뭔가 빰뿌질을 하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공허감이 허탈함이 밀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이 일을 해서요? 점수가 4점이 나와서? 성과가 시원치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시원치 않아서 허탈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딥한 이유를 한 가지 든다면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공부를 할 때에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점수 몇 점, 뭐 어느 과목 등급 몇 등급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요. 이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 목표를 이뤄야만 한다라는 그 의미도 있어요. 이건 나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 목표를 이뤄야만 해. 이러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 목표를 가시화시킨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 내심 기대가 있는 거야. 난 이 목표 이뤄낼 거야. 할 수 있어.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표에서 도달 안 됐어. 뭐 살짝 뭐 아깝게 도달 안 됐으면 그냥 뭐 그냥 내가 좀 내려가죠. 너 도달했다.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겠는데 너무 갭이 커. 이게 이루어진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경험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왜? 내가 이만큼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가 그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나도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실망과 답답함이 이게 바깥으로 퍼지면서 결국에는 뭘 해도 의미가 없다. 뭘 해도 허탈하다. 남는 게 없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탈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해서 공허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기대를 뒀는데 그 기대치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비롯되는 실망감, 그 실망감이 누구로부터 오는 실망감이에요? 나로부터 오는 실망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덧붙여서 나는 내 주변에 내 뒤로 오는 친구들, 나는 완전히 뒤떨어진 존재야 라고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결국은 이건 진짜 게임 끝나는 거죠. 나는 뒤떨어졌어. 쟤네들이 앞에 갔네. 난 뭘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기결이 나는 순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허무함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뭐 의미 있나? 앞으로, 그러면 이제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뭘 이래도 이렇게 해봤자 별 의미 없는데 내가 왜 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굳이 해야 돼? 이러면서 결국은 또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게 마음이 쉽게 안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내가 전교 7등 안에 들 거야. 전교 1등은 좀 오바고 내가 적어도 5, 6, 7등은 할 수 있어.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이게 웬걸? 성적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빵점이 나와버렸네. 와,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7등은 안 되겠구나. 와, 하지 말아야지.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내심 그래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왜 자꾸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안 잡힐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극단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극단적인 처방으로 저는 아예 목표를 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좀 다시 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전교 7등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전교 7등 안에 들겠다는 게 그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온 그 문제를 다시 올리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다시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전교 7등 목표 하면은 오히려 계속 나만 실망하게 될걸요? 오히려 더 비교하게 될걸요? 오히려 나 계속 낙인 찍을걸요? 너는 뭐래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 기결 찍을걸요? 그러니까 전교 7등의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는 목표. 지금 당장 내가 이뤄야 하는 목표를 다시 잡아서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전교 7등 안에 들겠어 그러면은 느낌이 좀 확 다를 것 같아요. 전교 7등 안에서 전교 7등 목표 잡았어요. 그럼 여러 과목 손대야 될걸요? 제가 느낌상 막 국어도 손대고 영어도 손대고 수학도 손대고 사회 과학 막 이렇게 막 손대고 내 그만큼 에너지도 막 소모해야 되고, 지금 에너지 막 없는데 막 에너지 막 이렇게 들여가면서 안 될걸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서술형 점수 0점 나온 두 과목을 내가 조금 다시 성적을 올려야겠다, 이걸 둔다면은 여러 곳에 좀 물론 손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두 과목에 내가 조금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두 과목에 쓸 수 있는 힘은 좀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두 과목에 조금 집중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먼저 바꾸고, 그리고 지금 내가 전교 7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한두 과목 정도 손 쓸 수 있는 힘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힘에 맞게 그 한두 과목에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몫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많아서, 그런 걸로 의해서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뒤처지고
장벽이 높게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욕심 많아요. 욕심 많을 수 있어요. 저도 욕심 많아요. 예, 저도 뭐 지금 강사하고 있지만 강사하면서 월 300 벌고 뭐 제 롤모델이신 분처럼 뭐 막 TV쇼도 한번 해보고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해보고 싶고 욕심 뒤지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욕심은 많아도 좋아요. 목표 있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내가 그 욕심을 부려도 될 정도의 에너지가 있고 그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힘이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욕심 많고 욕심은 많은데 힘이 없어요. 아, 이거를 내가 쥐어 짜내면서까지 하다고 칩시다. 목표 달성 안 될걸요? 내 욕심대로 안 될걸요? 오히려 내가 정해놓은 욕심,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 그게 너무 높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내가 나자빠질걸요?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욕심은 누구나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은 부리되,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목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목만 적당하게 욕심 부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쭉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내 욕심대로 모든 걸 다 빨리빨리, 아니, 이거 한꺼번에 또는 과도하게 에너지 써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니 목표를 다시 잡고 내 욕심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나의 현 상황은 어떤지, 내 컨디션은 괜찮은지, 내가 지금 이만큼의 욕심을 부려도 되는 그러한 상황인지. 만약 그럴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목표를 조금 내리고, 이래도 안 된다? 조금 더 내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목표를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찾아가는 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두 분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